네, 다음으로 이제 19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딱 보기에도 뭔가 위의 문제들이랑은 다르게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게 맞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먼저 어려운 점은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해석하는 부분이 어렵고 막상 푸는 거는 또 15번, 16번, 17번, 18번 얘네들이랑은 그렇게 큰 난이도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일단 문제를 해석하는 것을 더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면 당신은 주 항공의 붕괴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붕괴짱 2를 판다스 라이벌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온 후 계정 코드 1칼럼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명을 df 전체라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어떻게 이제 뭔가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붕괴 패턴은 하나의 점표 세트에서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합계와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표준 편차의 조합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한다. 이미 여기서부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다음은 중복을 제외하는 이유는 하나의 점표 세트에서 여러 거래처에 대하여 중복되는 계정 코드 1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붕괴 패턴을 기준으로 붕괴장에서 발생 빈도가 1인 점표 세트의 개수를 숫자만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아마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꼼꼼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갖고 와야겠죠? df를. 일단 여기서 하라는 걸 일단 하는 거예요. 갖고 와요. df를 갖고 오고 거기에서 이제 저 코딩을 이제 넣어서 계정 코드 1이라는 걸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네, 죄송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시험 실제 환경에서는 그 긁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됐다면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직접 일단 쳐보시길 바래요. 이게 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이걸 쳐가지고 따단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죠? 따단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타닥 쳐가지고 나오면은 이걸 실행을 했을 때 딱 실행이 되고 df를 딱 쳤을 때 코드 1이 df 이 데이터 프레임 내에 코드 1이라는 컬럼이 삽입이 돼야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한번 쳐보시고요.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일단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 코딩이 어떻게 되어서 이 코드 1이라는 게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렇다면 이런 거고 이거는 이거고 근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인데 우리가 그때 했던 if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else, if else까지 들어가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의 for, zip 3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그런 코딩이고요. 일단은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집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df0, 그러니까 i0이 차변 금액, i1이 지금 대변 금액, i2가 지금 계정 코드인 거죠. 그럼 이걸 해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2, 그러니까 계정 코드가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만족하면 이게 뭐냐? 차변 금액이 0보다 크거나 크고 대변 금액이 0인 친구들이 나온다면 이 코드 1에 계정 코드를 넣어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if, 이게 아니라면 다시 이제 마이너스 i2를 넣으래요. 마이너스 계정 코드를 넣는 겁니다. 만약에 차변 금액이 0보다 작고 대변 금액이 0이면 마이너스 계정 코드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 또 마이너스 계정 코드를 넣으래요. 이번에는 차변 금액은 0이고 대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는 마이너스 계정 코드를 넣으라고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약간 규칙이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액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로 따졌을 때 차변 금액이 나오면 계정 코드를 넣는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로 따졌을 때 대변 금액이 나오면 마이너스 계정 코드를 넣는다는 의미의 코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도 다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두 개 다 0이면 그냥 계정 코드를 넣네요. 여기까지는 여기에 포함한다. 그냥 계정 코드로 포함한다. 라는 것이 되어 있고, 다 아니면 0이고, 그걸 돌렸을 때 지금 이런 데이터 프레임 상에 코드 1이라는 컬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 코딩은 이해를 하셨죠?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밑에
그 코딩 밑에 있는 이 문제, 분계 패턴은 하나의 전표 세트에서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합계와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표준 편차의 조합. 이게 말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위에 보시면 분계 패턴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이 코드 1을 이용해서 뭔가 조합을 만들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저기에서 이제 말하는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하면서 한번 해보죠.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합계라고 되어 있죠.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합계. 그러니까 하나의 전표 세트에서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합계. 그러니까 전표 세트도 나와야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렇게 되면 이미 이것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이미 이것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전표 세트랑 코드가 나오겠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필요한 건 이제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전표 세트랑 코드. 그럼 이제 여기에서 df는 전표 세트랑 코드 1. 이 두 개만 있으면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좀 찝찝하다 이러면 그냥 여기 뭐 차변 금액, 대변 금액 여기까지는 넣을 수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넣고 하겠지만 만약에 찝찝하다 하면 이렇게까지 넣을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df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코드별로 차변 금액, 대변 금액. 뭐 예를 들어 지금 얘 같은 경우 차변 금액이니까 플러스, 대변 금액이니까 마이너스. 이거까지는 파악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순액적으로 봤을 때는 차변 금액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지만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코드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 문제를 하나의 전표 세트에서 여거에서 중복을 제외한, 여기 같은 경우는 얘네 둘이 지금 중복이 되죠. 마이너스 10800이 중복이 되니까 중복되는 애들을 제외하고 그것들의 합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전표 세트 0에서 얘와 얘의 합을 나타내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전표 세트에서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그러니까 얘네 둘의 표준 편차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두 개를 구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df 저는 뭐 코드 썸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드 썸.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거, 이거는 GB1, GB가 지금 전표 세트 기준으로 제가 엔그룹 안 했나요? 전표 세트 기준으로 엔그룹 했죠. 전표 세트를 기준으로 코드 1이 합계인데 그냥 합계가 아니라 뭐의 합계인가요? 저희가 지금 중복되지 않는 것의 합계인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이 코드 1의 유니크한 값들의 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트랜스폼을 넣어줍니다. 트랜스폼. 일단 쳐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람다 x x.유니크한 것들의 합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제 트랜스폼에 람다까지 들어가서 이 문제가 조금 더 고난이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코드 std 같은 경우는 gb1에 코드 1에 트랜스폼 람다 x 얘 같은 경우도 x의 유니크한 값의 표준 편차를 구하겠다. 일단 여기까지 돌려보고요. 좀 시간이 걸리죠? 유니크 때리고 썸 때리고 하느라고 좀 걸리나봐요. 이 같은 경우도 유니크 때리고 표준 편차 구하고 좀 기다려줍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면은 df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 std라는 컬럼이 생겼죠. 한번 다시 전표 세트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냥 썸을 때렸으면 마이너스가 떴을 건데 코드 썸을 때리니까 지금 코드 썸, 유니크 한 다음 썸을 때리니까 얘네가 지금 1, 2, 0이라고 이 두 개의 합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표준 편차도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표준 편차만 이 점표 세트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결국 붕괴 패턴의 정의는 다시 보면 붕괴 패턴이란 하나의 점표 세트에서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합계와, 이게 지금 저희의 기준에선 코드 썸이고 중복을 제외한 계정 코드 1의 표준 편차, 이게 코드 std죠. 이 두 개의 조합으로 구분을 한대요. 그럼 하고 싶은 게 딱 보여요. df는 gb2는 df.group by, 결국 코드 썸과 코드 std의 조합으로 분기 패턴을 지금 구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은 df의 분계 패턴은 결국은 gb2의 점 n그룹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값이 같은 애들은 이 두 개가 같은 애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네,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붕괴 패턴을 기준으로 붕괴장에서 발생 빈도가 1인 점표 세트의 개수를 나타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이 붕괴 패턴이 한 가지 종류만 나온 점표 세트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gb3로 한번 저희가 df.group by 붕괴 패턴을 넣어줘서 gb3를 또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기준으로 묶은 거죠. gb3는 이 붕괴 패턴만을 기준으로 묶은 거고,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res 한번 일단 따라와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 뭐 발생 빈도라고 해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gb3 기준으로 붕괴 패턴을 기준으로 점표 세트가 몇 개가 있니? 유니크 이렇게 쳤을 때 각 붕괴 패턴별로 점표 세트의 개수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걸 해석을 해보면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저는 또 여기서 또 어려웠던 점이 이 마지막 또 문장이었거든요. 마지막 문제에서 마지막 문장. 붕괴 패턴을 기준으로 붕괴장에서 발생 빈도가 1인 점표 세트의 개수를 숫자만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붕괴 패턴을 기준으로 발생 빈도가 1인. 그럼 만약에 여기서 따지면 res 발생 빈도 1인 얘네를 나타내라. 결국은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조금 이해가 가시기 힘들 수도 있어요. 다시 붕괴 패턴을 기준으로 붕괴장에서 발생 빈도가 1인 점표 세트의 개수의 숫자를 나타내라 라고 되었으니까 이 붕괴 패턴이 한 번만 나온 그 점표 세트가 몇 개가 있냐, 결국 이 붕괴 패턴이 한 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처음부터 봐봤을 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의 위치에 따라서 결국은 이 코드를 나눴었죠. 이 코드랑 계정 코드 앞에 뿔말을 때리는 거였어요. 그쵸? 이해 가시죠? 하나의 점표 세트가 이렇게 될 거고요.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인 그 붕괴장에 나오는 거래 내역들을 봤을 때 반복되는 붕괴장 그 거래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류가 같은 그
거래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매출 거래라고 쳤을 때 뭐 어떤 그 코드가 달라지거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코드가 달라지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얘가 차변 금액에 들어가고 얘가 대변 금액에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 달라지진 않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걸 지금 보고자 하나의 코드에 대해서 차변 금액에 들어오는지 대변 금액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한 전표 세트에 내에 있는지 이것들을 보기 위해 일단 코드 1을 나누고 그 코드 1을 기준으로 코드 썸과 코드 std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같은 형식의 거래라면 이 코드 썸과 코드 std가 같을 거라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의 붕괴 패턴을 파악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전표 세트가 아니더라도 이 붕괴 패턴이 같은 애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라는 게 취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붕괴 패턴 종류가 뭐 1년 동안 딱 한 번만 나온 붕괴 패턴이 나왔다, 그렇다면 뭔가 특수한 거래라는 뜻이겠죠. 그거를 지금 찾아내고자 이런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몇 개죠? 이 326개의 붕괴 패턴은 1년 동안 한 번씩만 발생한 뭔가 특수한 형태의 거래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걸러내가지고 한번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하거나 뭐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이런 취지까지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셨을 때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붕괴 패턴을 기준으로 붕괴장에서 발생 빈도가 1인 전별 세트의 개수는 총 326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